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뉴욕 증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급한 불은 꺼졌지만 앞으로 그 불안감이 계속해서 유지될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는 신중호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욕 마감 상황은 어땠나요? 급등했습니다. 나스닥은 2% 이상, 대부분의 지수가 전약 후강행 상태로 계속 끌고 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융 위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어떤 안도 랠리와 함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VB, 즉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퍼스널 리퍼블릭이라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자산 순위로는 16위였거든요. 근데 14위까지도 또 올라오면서 점점 위기가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들 간의 협조로 인해서 그 확산, 연쇄 도산의 위기는 조금은 끊어냈다라는 부분이 안도 랠리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뉴욕 증시 급등했습니다. 네. 마치 제 옷 색깔과 같은데 그러네요. 오늘 그 상황을 뉴스 통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월스트리트 기사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First Republic Bank in rescue talks with biggest U.S. lenders. 그러니까 미국의 대형 은행들과 함께 First Republic Bank가 구제에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니 어떤 은행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키포인트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개장 후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무려 3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수 협상 소식이 나온 후에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을 다행히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전망을 잘하고 있는 록펠러는 현재 타겟이 중소형 은행에 맡겨진 무보험 예금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점은 다음 위기에 누가 가장 약한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를 사냥하는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트위터 통해서 어떤 그림들이 나왔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곰돌이가 보이시죠? 그리고 네. 그 옆에는 또 스위스 국기가 있는데요. 곰돌이가 걱정하는 것 옆에 스위스 국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 그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나왔던 스위스의 기고문이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건데요. 크레디트 스위스에게 최대 540억 달러를 빌려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앞서서 SVB 사태 그리고 CS 그리고 이번에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까지 이어지면서 금융업계에 좀 불안감이 잠재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동하고 있는지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 근거한 지방은행이기도 한데요. 주로 초고액 자산가들을 상대로 프라이빗 뱅킹을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에 모건 스탠리에서 인수하겠다라고 밝힌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이들은 고액 자산가 시장을 빠르게 늘려온 것을 감안했을 때 서부나 업계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이번 기회에 빠르게 점유할 수 있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앵커님께 어떤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담겼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품앗이 구제금융?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금융권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유동성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한 부분이 좀 막히게 되면 지금 우리는 괜찮은데 이게 점점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뱅크런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실리콘밸리 뱅크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실리콘밸리 뱅크가 문제가 됐을 때 그 예금들이 고스란히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넘어갔기 때문에 충분한 자본 여력이 있고 예금이 있는 상황이어서 어제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300억 달러의 예금을
퍼스트 리퍼블릭에 소위 말해서 입금을 해줬다라고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쇄 효과를 차단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심리적 안정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하냐면 사실 08년 그 글로벌 금융 위기에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은행권이 도산하면 안 된다라는 걸로 여러 가지 규제와 보안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VB라든지 네. 퍼스트 리퍼블릭과 같은 사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 조기에 막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빠르게 민간에서 더 문제를 봉합하려는 그런 이슈가 오늘은 조금 시장에는 안도랠리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앗이다라는 말이 쏙쏙 들어오는데요. 네. 이번에 그리고 상원금융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SVB 사태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가 의회 발언대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외신이 주목을 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건 옐렌 재무장관이고요. 네, 그렇죠. 그 안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스템은 건전하다고 재확인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말 잠잠해지는 건지 그리고 네. 우리 국내 시장까지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국내 증시 오늘 그래도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추종하는 ETF죠. EWY 같은 경우에도 어제 3%나 올랐어요. 네. 3%나 올랐고 달러와도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달러와 약세라는 부분들은 좀 외국인들의 한국물 매수로 연결될 수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상당히 힘든 구간을 거쳐가고 있지만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만약 오늘 퍼스트 리퍼블릭 이슈가 폭락한 채 끝났다. 그랬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괜찮은 타이밍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 그래도 금요일을 맞이해서 강한 출발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뉴욕도 금요일인 걸 알았는지 그나마 하락폭을 다시 만회하면서 급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은행들에 대한 이야기 다뤄드렸고요. 이어서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이야기 들어보면서 어떤 이슈들이 주목됐는지 박재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